제39회 국가공인 5개 관고사 실기 시험 문제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너무 없어서 혹시 다음에 저처럼 이 시험을 보실 분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 나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그 시험은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실시가 됐고요. 시험 보는 도중에 점심시간 빼고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다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나름 난이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안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준비물 많이 있는데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광고판 규격이 나오는데 900에 4200에 300 돌출 광고판 보조물은 300에 300에 210 문자 규격은 750 3600 900 9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스케일을 1대 30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 주어진 수치에 150을 곱해서 6칸, 28칸, 2칸 1.4칸 5칸, 24칸, 0.6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을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문자 배열은 상하 좌우 중앙에 맞추며 문자 간격은 이미 세로 배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실제로 그리기 전에 한번 러프하게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채널 문자를 사용하는 돌출형 간판. 그러니까 채널 문자는 문자가 그 채널 사인이죠. 이렇게 이제 그 두께가 있는 이런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그래서 채널 문자를 사용하는 돌출형 간판으로 설계를 하고 전기 배선도는 생략한다. 자재는 뭐 항상 나오는 것들.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좀 저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봤는데 저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시험이 끝난 이후니까 시험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플렉스 원단으로 하면 채널 간판이 안 만들어지는데, 왜냐면 플렉스라는 천 위에 채널이라는 그 LED 채널 문자를 넣는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플렉스 원단?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L형광 채널용 LED 여기서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거 하나 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거 틀려봐야 마이너스 5점? 이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뭐 삼각법을 배치하고 광고면을 정면도로 하여 일부 임의로 절단을 하여 반드시 내부 골조를 표시한다. 이 절단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 절단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벽체의 부착 시공 방법을 표기한다. 의장도 채색하면 되고요. 노란색, 초록색, 갈색. 저는 색연필 사용했어요. 외형선을 굵은 실선, 그리고 가는 선, 내부선은 가는 실선, 수문선, 가는 점선, 치수선, 가는 실선. 내부선하고 치수선, 수문선. 수문선은 제가 이번에 할 때 딱 한 군데 썼고요. 내부선 많이 쓰고 치수선 뭐 많이 쓰고요. 외형선은 마지막에 요거 0.7mm로 그 외형만 두껍게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는 정도로 끝냈어요. 요거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2시간 30분짜리인데 제가 실제로 2시간 30분 안에 이거를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타임을 맞춰놓고 해볼까 해요. 근데 저는 저 사실 이거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그냥 갔어요. 평상시에 좀 해보던 것들이고 이거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단 2시간 30분으로 맞춰놓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하나, 둘, 세 칸 이쯤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칸 이쯤에서 이 정도가 그려진다라고 보고 여기는 하나, 둘, 세 칸만 띄울게요. 이게 돌출 간판이니까 여기에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의장도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의장도를 그릴 때 저는 뭐 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선 이 돌출 간판인 경우에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하단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먼저 이걸 빼주고 그 다음부터 크기를 맞춰서 요 공간을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판 규격이 900에 4200이고 300이니까 일단 광고판이 폭이 900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벽에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벽이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돌출 간판이기 때문에 돌출 광고판의 보조물 이게 두께가 210이지만 광고판 보조물의 가로 세로는 300이에요. 300이면 두 칸씩, 그죠? 두 칸씩 이만큼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고판의 규격이 이 가로 폭이 나와야 되겠죠? 6칸, 2칸, 6칸. 여기서부터 6칸을 임의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는 나왔어요. 우리가 의장도를 여기다가 이제 의장도 이렇게 나중에 할 건데
요 의장도가 28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해서 이게 센치자로 하면 빨간색 1대 30이잖아요. 1대 100, 1대 100인데 이게 요 1대 100으로 하면 딱 센치자예요. 딱 센치자니까 이걸로 28칸이면 14cm 14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확 했으니까 조금 진한 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뒤에 켄트지를 깔아놔서 약간 선이 찌글찌글한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벽면 되게 찌글찌글해 보이네.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써요. 이게 저기 뭐야, 이거랑 이거 뭐 30cm 별도로 안 들고 갑니다. 안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를 띄워주고, 여기에 이제 아니지, 치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5칸 정도 띄워줍시다. 여기에서, 그리고 요 라인이니까 여기겠죠? 대충 찍었는데 맞았네. 우측면도가 돼. 우측면도 광고판의 규격을 보면 두께가 30이죠. 두께가 300. 그러면은 광고판의 두께는 2칸. 아이고. 광고판의 두께는 2칸 해서 내려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이거 저기 화방 가면 파는 빗자루인데,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연필가루가 묻어서 도면이 지저분해서 저는 이거 항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측면도인데, 측면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가고, 여기에 이제 저기가 나오겠죠? 벽 정면도가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장도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광고 보조물 들어가는 공간을 띄워주고, 그리고 둘, 셋, 6칸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큰 구조는 이제 나왔어요. 좀 더 띄워줘도 되겠다. 저는 여기를 6칸씩 띄워줬는데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더 띄워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지울 필요는 없고,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위치를 잡으면 평면도는 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글자 크기가 글자의 크기가 755칸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이게 6칸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만큼 요만큼의 크기 안에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선을 얇게 그어줄 때 위에 같이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 어차피 위에도 해줘야 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내 머리가 자꾸 보이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큰 왁구는 다 잡혔어요. 여기서 이제 요런 거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선으로 해주고 이건 살짝 좀 큰 것 같지만 이 공간이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면서 이것도 지웠다가 다시 하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한다고 뭐 조금 틀린다고 누가 뭐 와서 센치로 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문자의 규격을 보면 문자의 규격이 3600이에요. 광고판 규격은 4200인데 문자의 규격이 3600이니까 4칸이죠. 위에 2칸, 아래에 2칸. 위에 2칸, 아래에 2칸. 요렇게 이렇게 2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글자가 안전제일 4글자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제가 이걸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형태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일단 간단하게 보면 36인데 36을 4로 나누면 몇이나? 계산이 안 돼 뭐. 9, 36인데 아니지. 아씨 24칸을 4로 4자로 나누면 6자네. 6칸이네.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6칸씩 나누면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이제 오이씨 더 떼야 되나? 6, 4, 24 했는데
7칸씩 떼야 되네. 이상하다. 나 6칸씩 뛴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다 치고. 7, 7, 6, 7, 7 하면 이렇게 해서 아니지. 여기 한 칸,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그리고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그리고 맞는 것 같다. 칸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잡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그냥 임의로 살짝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워서 배치를 하면 이건 그냥 이렇게 치수에는 없지만 글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게 더 예쁘니까 그냥 임의로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간격을 안 띄우겠다 해주면 안전제일, 안전제일. 그리고 여기는 돌출되는 측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어떤 걸 먼저 하는지 상관없고, 여기 문자의 규격이 90mm가 두께로 나와 있어요. 그럼 두께가 90mm가 나와 있다는 거니까 이게 0.6인데 0.6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반 갑니다. 반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갔어? 아이씨, 좀 더 걸 거야. 이게 보조선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안 보이는 이거 때문에 아주 나중에 짱나. 자,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도 절반. 됐죠? 된 것 같아요.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광고판 보조물이 요 크기로 상하에 있대요. 근데 요거의 위치를 보면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임의로 했어요. 임의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본 거고, 지금 벽면에서 돌출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3칸 정도에서 2칸, 여기 밑에서 3칸 정도에서 2칸, 요 정도 잡아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광고판 보조물의 외곽선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꼭
여기 이 위치에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요 가운데 몰려 있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가는 실선이 가는 점선, 숨은 선, 그게 요거예요.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가는 점선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냐, 반드시 해야 되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면을 봤을 때 가는 점선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의 두께가 210이잖아요. 210이니까 1.4칸이니까 한 칸보다 한 1.5칸이 조금 더 이제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어딨어? 얘를 점선으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 도면은 한 방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큰 악구에서 이제 평면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벽을 그려주고, 잠깐만요. 평면도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이 벽이겠죠? 벽. 그리고 광고 보조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여섯 칸을 벽을 잡고, 그리고 위에서 두 칸 내려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긋고, 그리고 여기에도 라인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게 광고판이에요. 광고판이고, 그리고 문자의 두께가 60이니까 0.6칸 90이니까 절반 정도, 그래서 요렇게 얘도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이거 좀 작은데 뭐 지울까요? 아니야, 귀찮습니다. 자꾸 지우개로 지우면 도면이 지저분해져.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고, 광고 보조판, 그리고 문자 두께, 그리고 여기에 광고 보조
광고판 고조물이 이런 두께를 가지고 210 1.4칸 조금 두꺼운데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콘크리트 벽이고 이런 게 뭐 그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줬어요. 도면을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뭐 좀 티를 낸다 그래야 되나? 콘크리트 벽이다 이쪽으로. 그리고 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똑같은 거 두 번 그리니까 되게 쉽네. 처음에는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아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될까? 중간에 막 사람들이 나가더라고. 나도 나가야 되나? 나가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다 하고 나가셨나? 그건 난 모르겠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이게 글자가 보면 좌측에 표시된 고딕으로 하고 채색할 것. 이 그냥 고딕이 아니라 견고딕이에요. 견고딕은 요 고딕은 고딕인데 요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어. 요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요 정도까지 해주고 너무 뜨거워. 이 정도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 칸이네. 완전 이 제자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1이네. 2인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고 이걸 그대로 빨리 요 옆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려워. 그래서 내 머리통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완전 너무 큰가? 크다. 이 옆에 있는 거랑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돼요. 가면 똑같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게 만들어.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요 자를 이용해서 요 자가 이렇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요 지우개로 이렇게 좀 닦아주면 깨끗해집니다. 아이고. 이 지저분해진 자를 자꾸 도면 위에서 쓰면 도면이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닦아주면 자가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2시간 남았는데 1시간 30분 조금 넘게 지났고요. 이거 내 뒤통수만 계속 나오겠는데?
시험장 분위기 다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자격증 따면 뭐가 있겠죠? 뭐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월급 더 준다 그러나? 나도 회사에서 월급 더 주면 좋겠다. 아, 저 이거는 운영자 안 씁니다. 써야 된다고는 하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운영자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이 뒷면에 캔트지가 있어가지고 손이 찌글찌글하게 나오네. 이해 좀 해주세요. 책상이 유리 책상이라 이 자꾸 반사돼서 캔트지를 깔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나 이 일자가 제일 싫어. 다들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동네 노래 자랑하나? 시끄러워 죽겠네. 안전제 1. 자, 하고 이제 동그라미는 그래도 이쁘게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가 안 이쁘면 전체적으로 거지 같아 보여.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 이거는 한 17? 17 너무 커. 16? 16 하면 되겠네. 딱 보고 위치에 과감하게 그냥 넣습니다. 딴 거 없어. 과감하게. 이 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감으로. 16, 4. 16, 4로 동일하게 다 해주면 됩니다. 16, 4. 동그라미는 16, 4다. 됐죠? 이게 장뜨네.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뭔가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물씬 나니까. 이렇게.
아 전자도 이것도 잘못됐네. 이게 지우다가 요렇게 지금 날라갔잖아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어차피 위에다가 두꺼운 0.75, 0.7짜리 샤프로 되게 두껍게 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제일에 안전제일 신경 쓰이면 한 번 더 됐고 안전제일 됐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걸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네요. 좀 손에 붙으면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가능하면 한 방에 그어주는 것도 좋아요. 얘도 이렇게 됐네. 이게 스케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으이씨 높다. 몰라. 약간
아, 다 돼간다.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자,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1시간 정도 걸렸나? 잠깐 끊고 갈게요.